크게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으로 나뉩니다. 월, 화, 수, 목 출제를 하고 출제위원이 해설지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1인칭 회계사 시점입니다. 오늘은 2차 시험 결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생각해보면 시험 쳤을 때부터 시험 결과 나올 때까지 진짜 약간 시체처럼 지냈던 것 같은데 그때 참 진짜 인생의 희노애락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험생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을 기원하면서 회계사 2차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채점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교수님한테 직접 들었던 내용, 그리고 카더라 하는 썰로 들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관계자로 참여를 해서 그 사람한테 직접 들었던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험 결과 기다리시면서 그냥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여기에 몰입해서 참고하시지는 말고 그냥 타임 킬링용으로 그냥 그 정도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목별로 그리고 출제 연도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크게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출제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구성이 파트너 회계사님 3명, 그리고 회계법인의 파트너죠. 파트너 회계사님 3명, 그리고 교수님 4명, 이렇게 구성이 돼서 총 7명 정도로 구성이 되고, 출제위원 교수님 중 한 분이 과목의 총 책임자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가끔 회계감사 문제 중에 엄청 실무적인 문제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업에 있는 사람들만 풀 수 있는 막 그런 어려운 문제, 그런 문제는 주로 이제 파트너 회계사님이 출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리고 검토위원의 경우에는 2명, 주로 과목별로 2명인데 재무회계의 경우에는 문제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검토위원이 3명 정도 된다고 해요. 출제위원이 출제를 하고 검토위원이 이 문제를 풀고 개별 문제별로 난이도, 그리고 소속된 과목의 전체적인 난이도 등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출제와 관련된 사람들은 시험일 기준 3주 전에 모 금융사 연수원에 입소를 하게 됩니다. 시험 문제는 시험일이 포함된 그 주차에 확정이 되는데 월, 화, 수, 목 출제를 하고 금요일에 출력하고 토요일에 시험이 진행됩니다. 이걸 듣고 제 생각에는 최종 문제 확정이 마지막 주에 이루어지는 이유는 문제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미리 확정이 되면은 그거를 어떻게든 유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리고 이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험 직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설 문제들, 그러니까 그냥 시중에 있는 사설 학원들의 모의고사도 같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랑 겹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에 시험 주차에 문제를 확정하는 것 같아요. 후자입니다. 그래서 출제위원 한 사람이 한 문제를 출제하고 출제할 때 참고한 레퍼런스를 최소한 3개 이상 옆에 기재하게끔 돼 있대요. 그 이유는 문제를 출제할 때 너무 그 지역적인 곳에서 출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을 해둔 거죠. 그리고 시중 학원의 문제와 중복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출제하는 연수원에 가면 시중에 있는 모든 사설 문제집 그리고 역대 기출 문제는 다 모여 있다고 합니다. 뭐 사설 문제집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참고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되는 문제와 중복되지 않게끔 피하려고 마련을 해두는 편이래요. 왜냐면 안에서는 인터넷이라든지 전자기기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다 책을 갖다 놓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출제할 때는 최근 5개년 기출 문제를 많이 참고하시는 것 같았대요. 출제위원이나 검토위원이 사설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출제된 시험 문제와 사설 모의고사가 똑같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사하지 않도록 사설 문제를 참고한다고 합니다.
뭐 이에 대해서 사실 논란은 많아요. 그래서 뭐 사실이다 아니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보안이 철저한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입소 기간 동안 일단 전자기기 반납은 물론이고 인터넷도 안 되고, 그리고 흡연 시간에는 보안 요원이 소지품을 매번 검사한 뒤에 주변에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대기하고 있대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유출된다는 이야기를 의식해서인지 더 보안에 신경을 쓰는 느낌이고, 제가 듣기로도 특정 대학에 문제가 유출된 게 아니라 그 전에 그 해당 과목의 교수님이 계속 그런 스타일의 문제를 자꾸 내시다가 연수원에 입소하신 뒤에 그 문제들을 참고해서 출제를 해가지고 사후적으로 비슷해진, 약간 그렇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만들어진 문제가 유출된 게 아니라 기존에 그 문제 은행에서 출제를 하신 거죠. 출제위원이 해설지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답안지는 만든대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답,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두고 각 출제위원들이 서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문제 풀이 과정에 약간 잘못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 그리고 오탈자라든지 난이도라든지, 또 참고한 이제 레퍼런스를 단다고 했잖아요. 그 참고한 레퍼런스가 레퍼런스로서 충실하게 기능하고 있는지, 제대로 참고했는지, 그런 것들을 따지는 거죠. 각자 개별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뒤에 회의를 엄청 여러 번 한대요. 그 3주 동안 계속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최종 확정한다고 합니다. 밥은 맛있었고, 그리고 밥 먹은 뒤에는 이제 두세 명씩 짝지어가지고 연수원 주변을 이렇게 회전초밥처럼 뱅글뱅글뱅글 산책을 하신다고 해요. 이제 연령대가 40, 50대 파트너 회계사님들이랑 그리고 교수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같이 산책을 한다고 합니다. 또 궁금해하실 채점인데, 채점은 시험 직후에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험 한 달 뒤부터 15일 동안 채점이 이루어지고 출퇴근 형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출제자가 자신이 출제한 문제를 채점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채점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샘플로 여러 개의 답안지를 채점을 하고 수험생들이 이렇게 풀이를 하구나 참고를 하신 뒤에, 그게 1차 채점이죠. 1차 채점 뒤에 개별 문제의 난이도, 그리고 과목 전체의 난이도, 그리고 시험 전체의 난이도를 고려를 해서 2차 채점이 들어간다고 해요. 이때 만약에 계산을 못했더라도 줄글로 설명이라도 있으면 이제 0.1점이라도 점수를 더 주려는 편이긴 하대요. 그리고 한 문제 한 문제가 수험생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시잖아요, 출제하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심중을 기하려고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2회 이상은 채점을 하시는 편이래요. 그리고 과목별로 점수를 합산할 때도 인적 오류 같은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채점된 답안지를 여러 출제위원이 각자 합산을 해가지고 수험 변호별로 크로스 체크를 한대요. 무조건 기준서 용어를 사용하는 걸 권한다고 합니다. 그게 안전하대요. 글씨체는 알아볼 수만 있으면 돼요. 다만 예쁘더라도 글씨가 너무 작으면 눈이 피로하기 때문에 가급적 크게 쓰는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채점자가 이제 40대에서 60대인 점을 고려를 해서 답안을 작성하고 그것을 부모님한테 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거를 보고 읽을 수 있으면 이제 뭐 괜찮지 않겠냐. 왜냐면 부모님은 회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독성이 뭐 괜찮다라고 하면은 글씨체는 뭐 문제가 없는 거죠. 저는 이 방법을 권해드려요. 본인의 글씨체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 내용 쓴 다음에 부모님한테 보여드리세요. 숫자도 괜찮아요. 연습서 풀 때 말고 이제 시간 딱 재놓고 모의고사 형식으로 푼 다음에 그걸 부모님한테 보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한테 이걸 채점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숫자가 얼마짜리로 보이냐라고 여쭤보는 거죠. 세부 답안에도 배점이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출제위원은 작은 동그라미에도 개별 배점을 두시는 것 같대요. 이거는 좀 상대적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쉬워가지고 풀이 과정이나 답안의 정답률이 높은 경우에는 부분 점수 같은 걸 좀 부여하기 어렵지만 문제가 어려울수록 부분 점수가 부여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정답만 딱 기재를 했다. 너무 바빠가지고 시험지에만 풀고 정답만 답안지에 썼다. 그럴 경우에 풀배점은 못 받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시험이 끝나면 금감원에서 해당 답안지들을 다 회수를 해요. 그 다음에 스캔을 해서 출제위원들한테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원본은 하나인데 출제하는 사람은 자신이 출제한 문제들을 개별 채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본을 다 돌려볼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리고 또 그게 훼손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샤프나 펜으로 썼는데 번질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돌려보지는 않는다고 확신해요. 금감원의 답안지 열람 가시면 완전 새 거거든요. 채점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내가 냈던 그 답안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스캔해서 이제 채점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아니요, 채점 기준은 동일하다고 했어요. 채점 기준은 동일하고, 근데 채점할 때 답안의 퀄리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답안을 보면 이게 유예생인지 동차생인지 바로 감이 오신대요. 이거는 제 수험생활 할 때 들었던 썰인데, 하나는 동차생 시험장에서 나온 바구니, 그리고 하나는 유예생들 이제 시험장에서 나온 바구니. 그래서 각 바구니에서 답안지를 하나씩만 뽑아보면, 아, 이 바구니는 동차생 바구니구나, 그리고 저 바구니는 유예생 바구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고 저도 썰로 들었는데, 이게 스캔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바구니 썰은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정리하면 답안 작성할 때 유의사항은 글씨를 크고 또렷하게 쓰기,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소물음에 1, 2, 3, 4 해가지고 작은 동그라미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답안 쓸 때도 그 생긴 거랑 똑같이 1, 2, 3, 4 하면은 채점하시는 출제위원이 조금 더 채점하기가 편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파란 펜은 절대 금지, 파란 펜 절대 금지, 그리고 존경하는 교수님께 아니면 존경하는 파트너님께, 이런 구걸은 진짜 얄짤없대요. 그런 거 점수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더 봐주고 그런 거 없대요. 차라리 그 시간이면 그에 관련된 이론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문제풀이 할 때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거를 줄글로라도 쓰는 게 점수를 얻는 데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또 채점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아휴, 덥다.